오늘 제가 좀 흥분돼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무당도 사람이고 네. 저도 국민인데 여지까지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네. 개판이다 보니까 저도 좀 흥분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음, 이번 주제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미래예요. 네. 피디님, 사다리 타보신 적 있어요? 사다리 타기. 빵 사 먹을 때 누가 돈 얼마 내고. 네, 네. 사람은 말입니다. 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줄을 잘 서야 돼요. 음, 2025년 사기 탄핵, 억지 탄핵 전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단연 현 공수처장인 오동훈 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처장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양반의 관상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네. 앞으로 운세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조인으로서 꽃길만 걸어왔고 비단길을 걸어왔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의 그 어떤 남은 행로는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당시에 음, 임명장을 준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측이에요. 오동은 그가 뭐 그도 좀 힘들겠죠.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에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2대 공수처장에 임명된과 동시에 그의 순탄했던 삶도 몰아치는 역사의 경랑 속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네. 악역을 맡아서 하는 돌격대장 내지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도 마음속으로 탄핵 정국이 종결된 이후에 농공행상에 의해서 더 좋은 자리로의 영전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관찰한 그의 관상과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색의 변화를 볼 때 토사구팽 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요긴하게 쓰여지고 버려지는 총알바지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네. 저만의 생각일까요? 인생사는요. 세옹지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네. 공수처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와 인도에 그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네. 부패 방지 수사기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비슷한 기구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정적을 숙청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인데 네.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인 2021년에 문재인이 추종하고 따르는 중국을 모방을 해갖고 설치한 기구입니다. 네. 이번 탄핵 전국에서 보여준 공수처, 가로 열고 꼼수처의 네. 애매모호한 행태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그들의 본거지인 서부지법에서 재차 청구해갖고 받아냈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거 일종의 영장 쇼핑했다고 그러대요. 그 행태와 네.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존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양론의 대립과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 출입식 관인을 찍을 때 강압 내지는 위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대한민국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합당할 것인데요. 네. 마치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관저의 물리력을 동원해갖고 들어가갖고 체포해서 공수처로 압송을 하는 것은요. 망신주기식 강제수사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망신주기식 강제수사요. 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마치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지난 1966년에서 1976년까지 10년 동안 네. 중국에서 행해졌던 문화 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의 행동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미쳐서 날뛰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2025년의 정치 상황을요. 네. 훗날 역사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심히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꼼수처고요. 네. 기괴한 괴물기구고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 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인가 했던 그 부장판사 한 분 계셔요. 김모라고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괴물기구라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중앙수사부가 있었어요. 대검찰청. 네. 그걸 폐지하고 네. 없어졌죠. 없어진 지 꽤 되죠. 옛날에는 네네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네. 모든 정권 시절에 그 어떤 양김 정권 시절도 그랬고 어떤 친인척 비리라든가 고위 공직자들 비리가 있으면 중앙수사부에서
구속하고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가 폐지가 되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치했던 저희가 무엇일까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사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예. 너무 말씀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선생님이 이분의 얼굴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네. 여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께서 관상도 잘 보시고 점도 잘 보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보셨을 때 관상과 점을 좀 혼합해서 본다면 이분의 운기는 지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 사주를 분석도 해본 적 없고 네. 뭐 1963년생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기 전에 네. 뭐 대역을 쓴 거 아니냐고 골목길에서 어떤 사진 기자가 이렇게 그 촬영을 해가지고 그 어떤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코로나 백신 맞고 급속하게 혈액암이 진행이 돼 갖고 네. 얼굴이 급하게 그때 그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그 혐의로다 광주지법에 출석해 갖고 재판 받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닙니까?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고 갑작스럽게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갔다고 안 합니까? 네, 그렇죠. 뭐 그분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떠나서 네. 근데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땐 얼굴이 피어나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얼굴이 쭈그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강요들의 그 얼굴을 보면 네. 그 나라 경제가 피어날지 아니면 쭈그러들지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사견인데요. 네. 추경호 씨 얼굴을 봐도 결코 이렇게 그가 네.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했죠? 네. 예, 근데 그가 그 어떤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거라는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네. 반대로 네. 버마 아웅산에 가서 그 아까운 인재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네. 아웅산 그 폭발 사건으로 네. 북한에서 일으킨 그 83년도 10월 9일이에요. 네.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경제수석인 김재익 씨나 네. 서석준 부총리나 경제 강요들 네. 그런 관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네. 와이프 문제를 좀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고 저는 그렇다고 그분의 아주 뭐 100% 지지자도 아니에요. 네. 차선책으로다가 윤석열 씨 좋아하는 거지 최선책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덜 나쁜 놈 뽑는 거니까. 네. 예. 악한 놈보단 멍청한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이건 지금 법리적으로 봐도 마녀 사냥식이고 조리돌림식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또 예.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분의 문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운도 흐르는 거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요. 저기 박근혜 정권 당시에 네. 평가를 떠나서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 자기 멋대로 수사해가지고 자천당했던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시죠. 그 당시 수사검사였던. 네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종북좌파 문재인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네. 검찰총장에 또 그 후엔 고속 승진해서 임명되고 네. 그리고 조국 사건 지금 교도소가 있는 조국이 수사하면서 각을 세우다가 자의반 타의반 나도 모르게 하다가 대통령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사는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도 되는 것이고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도 되는 거예요. 인생사는 세웅지만 거죠. 근데 이 세용지만 굉장히 오늘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나 욕 꽤나 먹겠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